나 되게 뿌듯하다. 네, 안녕하세요. 보만사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영업인 중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보만세 식구이기도 하시고요. 최근에 굉장히 영업에 대한 이 스킬이라든가 또 매출이 많이 오르신 분이에요. 그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조현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현식 FC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의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 경제학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SBI 저축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보험 영업의 매력을 느껴서 2017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마세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노력한 부분을 나눠서 그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좀 학벌이 조금 좋은 편이네요. 그쵸?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 학벌하고 영업하고 좀 상관이 있나요, 사실?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여기에 들어올 때 이 생각은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주위에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상으로 보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들어왔고, 그걸 조금 빨리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학습이나 이런 거는 좀 자신은 있었는데 네. 학습과 영업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평범했다가 최근에 좀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큰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많이 아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꿈꾸는 다락방이나 보물지도와 같은 책을 책. 보만세 카페 대표이신 진일원 대표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그전에도 꿈꾸는 다락방은 알고 있고 워낙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전까지 받은 상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 우수상이. 근데 2020년 11월 달에 남의 상장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 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을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 이번 달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뭐 고객의 거절이라든지 청약 철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상장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프로 영업인이 되고 1% 영업인이 되고자 목표를 삼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만 내가 이번에 1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목표가 돼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관련 강의들이나 책을 계속적으로 봐왔던 것이 누적이 되면서 실적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만세에서도 강의를 많이 들었고 외부 강의라든지 뭐 손해사정사분들이 하는 강의 등등을 듣고 활용하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효과가 별로 없는 듯 보였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의랑 책을 이제 보기 전이랑 네. 이후랑 이제 매출이 좀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혹시 적용됐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보장 예시 사례를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상담을 전화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네. 전화로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거절을 하거나 거절을 했다는 핑계로 다른 설계사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탓을 한 거죠. 제 탓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경쟁자가 4-5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객이 알고 있는 4-5명의 설계사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4-5명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상품 설명도 당연히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통계 숫자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2017년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이 30세부터 59세까지 사망할 확률 23.2%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해서 고객이 최대한 전화상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고객들이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상상하기 힘들어요. 추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잘 와닿지를 않아요. 맞아요. 예, 보시는 그치. 분들도 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사람은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몰라요. 네. 특히 이제 보험 분야를 네. 평상시에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책이나 이렇게 강의 듣고 바로 응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까 내 주위에 설계사가 5명 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나는 이 5명 중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아니면 그분들보다 어떻게 뛰어나야 그렇죠. 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 네. 실제로는 추상적인 거를 표현을 하면 췌장암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구체적인 걸로 표현을 하면 내 손톱에 커터칼이 들어왔는데 네. 커터칼이 들어와서 손톱이 들리고 뼈빨간 피가 흐르고 있다 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픈 거 같아, 실제로 아픈 거는 췌장암 말기 환자의 고통이 훨씬 커요 사실은. 그쵸. 근데 네. 와닿는 거는 이 손톱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표현이 더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왜 효과적인가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네. 느끼게 됐으니까 네.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자, 다른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릴게요. 영업을 하면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언제라도 멘탈이 좀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거절이라는 게 자주 있을 수도 있고 잘 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멘탈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강해지는지? 이게 사람이 저는 이제 그 관련 책을 보니까 네네. 심리학에서 내가 나를 규정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 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멘탈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내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멘탈이 뭐 특별히 강한 건 아니었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한지 안 강한지를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그냥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한다 네, 이거죠. 네.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절이 들어오고 청약 처리가 들어오면은 기분이 안 좋은데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라고 여러 번 나 스스로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니, 하나도 안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철학 관련 책을 보시면 20세기 철학에서 최고의 발견을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에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상장을 앞에 이제 11월 달에는 남의 상장을 걸어놨지만 11월 달부터는 이제 한년 상장이 지금 3월까지 계속 받았거든요. 총 5개월치를 받은 건데 그거를 제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다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제 사무실 책상, 두 번째는 제 집의 침실, 세 번째는 제 집의 컴퓨터 책상 앞에 이런 식으로 상장을 도배를 했어요. 최대한 받는 대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계속 나는 프로 영업인이고 상위 1%가 계속 될 것이다. 이번 달도 수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수상을 하려면 생기는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야 그 영업 실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고 계속 암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조현식님을 조금 알잖아요. 예. 그래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월 1,000만 원을 넘고 계세요. 맞잖아요. 예. 근데 월 1,000만 원을 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대단한 거냐면은 그 전에는 뭐 한 300, 500, 뭐 한 이 그렇죠. 정도 이렇게 하다가 한 번 1,000만 원대에 올라가든지 또 심지어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잘할 수 있는데 유지하는 멘탈이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유지하시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뭐 1,000만 원 그걸 목표로 삼아서 예.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다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이 옆에 계신 기성욱 강사님이 월 1,000 이하가 안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목표가 너무 좋더라고요. 월 1,000만 원 한 번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월 1,000 이하가 되지 않는 설계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네. 예를 들어서 300, 300, 300, 1000, 300, 300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레벨이 300이에요. 근데 1000, 1000, 1000 하다가 300 하다가 1000, 1000, 1000 레벨이 1000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번 레벨업이 딱 됐으면은 대부분 뭐 2000 하겠다, 3000 하겠다 이런 생각도 뭐 나쁘진 않지만 나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테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계속 또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한 달이라는 영업 시간이 이렇게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을 했고 대충 이제 급여라는 게 이제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네, 얼마큼 부족하네, 그럼 또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노하우에 대한 거니까 네. 계속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제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 만약 있다면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 대면을 나갔을 때나 이제 아니면 전화상으로 상담을 할 때 사실 보통 종신보험이 판매가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냥 안보험에 비해서는. 그랬을 때 고객에게 제가 가진 그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화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피보험자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남성분들이 내가 죽었을 때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시고 내가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객님과 남편분이 만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두 자녀를 낳게 되시면 이러한 가정이 좀 생깁니다. 가까이 좀. 네. 예. 어떠한 가정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네. 이 귀여운 딸과 아들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렇다면 고객님, 이 상황에서 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통계 자료를 하나 인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이 그렇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실제로 한국인 남성의 23.2%는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망을 합니다. 그 뜻은 여기 있는 한국인 남성 이분이 60세 이전에요? 네, 30세부터 59세 사이의 사망률이 23.2%입니다. 그러면 거의 4명 중 1명인데 4명 중에 1명의 가정에 가장이 이 들고 있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 손을 놓게 됩니다. 이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직접 인형을 들고 가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형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놓게 되면 자연히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상황이 됩니다. 가정이 붕괴된 형태이고요. 그러면 쟤는 이렇게 상황을 아버지의 인형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고객에게 던집니다. 고객님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라고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왜 정기보험이 필요하고 종신보험이 필요하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화법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인형 4개하고 이 판 이거를 갖고 다니세요? 네, 갖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대면에 나가면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에도 그냥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고객이 과연 다 계약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면은 어떤 거냐면은 고객한테 뭔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형을 들고 가든 또 다른 걸로 하든 뭐 상관은 없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꼭 인형 아니어도 네, 상관없단 그럼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고객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분도 이제 머릿속에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게 별거 아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면은 맞아요. 다릅니다. 확실히. 나 되게 뿌듯하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또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사람은 직관적 상식에 반응을 하는데 원래 있던 통계보다도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더 큰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없던 구매 욕구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대단하시네. 이게 제가 듣다 보면 실천력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네. 뭐 책을 보든 강의를 듣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업을 어떻게 잘하세요? 뭐 노하우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되게 머릿속에 정리도 잘 돼 있으셔가지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만 우리 조현식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갖고 계신 내공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만 좀 풀어주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감을 좀 얻으셨으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잘 응용하고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